당신은 왜 어떤 말들이 생각보다 더 깊이 당신을 베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한 번의 경멸 어린 시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만으로 아무 말 없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작은 실수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사실 타인의 혼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우리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익숙하다면 끝까지 함께 있어 주세요. 지금부터 당신이 들을 이야기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보이지 않는 방패를 드는 것처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소음 속에서 깨어있는 정신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여기선 당신의 영혼이 들립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 오늘 당신은 꿈꾸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깨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독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지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복수의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냉정함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는 당신에게 타인의 혼돈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7가지 법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건강한 냉정함, 맑은 의식, 단단한 심장. 그리고 첫 번째 법칙은 아주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려 할 때마다 당신의 일부는 인정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원석처럼 빛나지만 자아는 그 빛을 깎아내어 타인의 진열대에 어울리는 유리 조각으로 만들려 합니다. 칼 융은 경고했습니다. 자아는 끊임없는 박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갈증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나친 설명은 신호입니다. 두려움에, 불안함에, 진짜 자신과의 단절에, 자신의 진실과 평화로운 사람은 숨쉬기 위해 관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자만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어떤 힘은 설명하지 않을 때의 침묵 속에서 깨어납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린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결국 당신은 모두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온전한 당신이면 됩니다. 칼 융은 위험한 현상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바로 자아 팽창입니다. 우리가 실제보다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는 순간, 타인의 시선을 조종하고 싶어질 때, 그리고 문제는 이게 자기 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가득 찬 연기일 뿐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비난받을까봐, 버려질까봐 우리는 일부러 조종하지 않습니다. 악의가 아니라 불안함 때문입니다. 외로움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쓸수록 당신은 진짜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당신에게 맞지도 않는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다 보면 어느 순간 살아있기보다는 그저 버티기 위한 가짜 버전이 되어버립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해받기 위해 사는 걸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당신이 진짜로 누구인지로 돌아가는 과정. 하지만 그 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용기, 오해받을 용기, 아무도 박수쳐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용기. 당신이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걸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설득하려고 낭비했던 모든 힘이 이제는 당신 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단하고 안정된 내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게 살아갑니다. 그건 자만이 아닙니다. 그건 성숙함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모든 걸 설명해야만 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선택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줄이는 건 무례함이 아닙니다. 언제 말할지 아는 지혜, 자신의 에너지를 존중하는 태도,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혼을 알 자격은 없다는 걸 이해하는 힘. 당신의 평온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할 때 태어나는 내적 정열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진짜 감정적 성숙의 기반입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그 말투는 당신이 감추려는 걸 드러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말합니다. 무거운 말 한마디, 날카로운 억양, 억지로 멈춘 침묵. 이 모든 건 당신의 영혼이 안에서 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목소리를 그림자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이 당신의 말에서 새어나옵니다. 억눌렸던 것들, 당신이 부정해온 감정들, 그게 당신의 말투에 묻어납니다. 어쩌면 입으로 하는 말과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말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화내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오래된 상처가 말을 걸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 짜증, 냉소.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과 무관합니다. 그건 당신 안에 쌓여있던 고통의 반응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그림자는 단지 부정적인 면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힘, 용기, 자기 주장. 당신이 한때 너무 과하다고, 위험하다고 느껴 억눌렀던 그 진짜 힘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거칠다고 해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작고 불확실한 목소리, 존재를 미안해하는 듯한 말투. 이것 또한 그림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바로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은 강해 보이는 게 두려워서 가짜 겸손 뒤에 숨어버립니다. 늘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고 조금이라도 누를 끼칠까봐 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감정 조절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동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패턴. 당신의 말투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사와 말할 때 목소리는 달라지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말할 때는요? 낯선 사람과 말할 때는 어떤가요? 이런 차이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변화가 있다면 그건 당신 안에 목소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아직 자신만의 목소리를 완전히 찾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 융은 가르쳤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건 마음속 진실을 마구 퍼붓는 게 아닙니다. 억눌렸던 감정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 분노를 단호함으로 바꾸는 것. 고통을 존재감으로 바꾸는 것. 당신은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침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의식이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세요. 숨을 깊이 쉬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누구인가요? 진짜 나인가요? 아니면 내 상처인가요? 즉각적인 대답은 대부분 반응일 뿐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멈춤 속에서 진짜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이 시작됩니다. 그 짧은 간격 안에서 의식이 깨어납니다. 융은 마음을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말했죠.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멈춤은 마치 음악 속 두 음 사이의 침묵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소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즉시 반응하면 당신은 과거의 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 3초만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면 당신은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 실제로는 당신이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핸들을 잡고 당신은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분노, 거친 대답, 서두른 선택들. 이 모든 건 오래된 기억에서 나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무의식 속에 박힌 행동 패턴. 이건 마치 자동 운전 모드처럼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식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반복할 뿐이다. 반복되는 패턴. 반복되는 트라우마. 반복되는 반응. 마치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사람처럼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걸 바꾸는 단 한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멈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사이의 틈. 그 틈에서 당신은 희생자에서 자유인으로 바뀝니다. 행동 전에 숨을 고를 줄 알게 될 때, 반응 전에 기다릴 줄 알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멈춤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자기 조절, 명확함, 지혜. 그 짧은 순간 동안 당신의 뇌는 혼란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 지능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연결되고 그 다음 말이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이 순간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겁쟁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회피도 아닙니다. 이건 성숙함입니다. 좋은 와인을 마시기 전에 숨을 쉬게 하듯 이 시간은 날것의 충동을 정제된 반응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직관이 깨어나고 공감이 피어나며 창의성이 살아납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빠르게 대답하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빠른 대답이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기다릴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 에너지를 움켜쥐고 지혜롭게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멈춤은 내면의 리더십이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나요?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치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작은 짜증은 벽에 생긴 균열과 같습니다. 그 균열은 내면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밖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대개 당신이 안에서 보기 싫어한 부분의 반영일 뿐이다. 상대는 단지 이미 아픈 곳을 건드렸을 뿐입니다. 작은 일이 당신을 무너뜨린다면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아직 돌봄이 필요한 민감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치유하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의 오만함, 게으름, 무책임함에 당신이 쉽게 흥분한 적이 있나요? 그럴 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나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 이것이 바로 별표 심리적 투사, 프로젝션, 별표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숨기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것. 당신이 남의 거만함에 민감하다면 사실 당신 안에도 표현되지 못한 자존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짜증이 난다면 당신이 자신의 피로를 부정하며 계속 강한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융은 말했습니다. 감정적 반응이 강할수록 그 특성은 당신 안에 숨겨진 면과 더 가깝다.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초대입니다. 당신 안에 돌아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차갑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짜증은 정당합니다. 당신의 가치관을 건드릴 때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내면의 메아리,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투사를 거두는 일은 가장 깊은 자기 이해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을 탓하는 걸 멈추고 진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 융은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소한 일이 당신을 과도하게 자극할 때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내 삶의 어디에서 나도 저렇게 행동하고 있지? 이 질문은 때때로 아프지만 문을 엽니다. 자아를 무장 해제시키고 영혼을 드러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연습은 심리적 겸손함을 키워줍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생각보다 더 모순적이고 더 복잡하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면, 빛과 그림자, 강점과 약점을 받아들이게 될 때 더 이상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투사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진짜 당신답게 더 깊은 공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강해지기 위해 얼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진짜 통제는 아닙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감정의 뿌리를 내리는 것. 융은 이것을 오래된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샘바람에도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뽑히지는 않죠. 이것이 진짜 감정적 단단함입니다. 필요할 땐 유연하지만 내면은 강하고 안정적인 상태. 진짜 힘은 감정을 지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서 옵니다. 억누르지 마세요. 변화시키세요. 굳어지지 마세요. 안정시키세요. 깊이 느끼는 사람이 되세요. 하지만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왜냐하면 진짜 단단함이란 심장은 여전히 강하게 뛰지만 마음은 정확히 어디를 디디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성숙하다는 걸 차갑고 무감각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 모든 걸 통제하는 가면을 쓰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 하지만 그건 강함이 아니라 감정 마비일 뿐입니다. 융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단지 모든 걸 무의식의 지하실에 던져 넣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곳에 묻힌 감정들은 무대 뒤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당신이 억누른 분노는 언젠가 갑작스럽게 폭발합니다. 당신이 삼킨 슬픔은 무게가 되고 공허함이 되고 이유 모를 무기력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인간이기를 멈추고 기계처럼 살아가려 하면 몸은 전쟁터가 됩니다. 마음은 조종하려 하지만 무의식은 끊임없이 존재를 외칩니다.
바로 그때 별표 감정적 복합체, 컴플렉스, 별표가 생겨납니다. 우리 내면의 파편들이 스스로 생명력을 얻고 어느 순간 튀어나와 모든 걸 망가뜨립니다. 당신도 이유 없이 과하게 반응했던 적이 있나요? 갑자기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그게 바로 억눌린 감정이 당신을 대신해 행동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통합입니다. 통합이란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분노는 어떤 선이 넘겨졌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슬픔은 치유가 필요한 상실을 마주하게 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고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협력하는 것. 당신의 감정적 본성과 함께 일하는 것.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다. 그들은 모든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고도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알고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설정할 줄 알고 단호하면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법을 압니다. 이런 균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훈련입니다.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즉시 없애려 하지 않고 견디는 연습.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연습.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과 공존하는 연습. 감정적 성숙이란 이성, 이해, 과 감성, 느낌, 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박수를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계속 외부의 인정을 좇는 사람은 증발해버릴 것들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좋아요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메우려는 그 빈틈은 오직 당신 안의 진실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존중은 당신이 자신 있게 중심을 지킬 때 생깁니다. 당신이 자신을 축소시키지 않고 박수가 없어도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는 삶은 구멍난 바구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절대 가득 차지 않습니다. 진정성은 때때로 불편함을 줍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위협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이래도 될까 하고 허락을 구하지 마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곁에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진정한 해방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필사적인 욕구는 사실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됩니다. 융에 따르면 그건 우리가 자신의 본질과 단절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겉모습, 타인의 인정 너머에 있는 진짜 나를 잊어버렸을 때 모든 사람은 사회적인 가면을 씁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공존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 가면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걸 멈추는 순간 융은 이것을 심리적 자살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은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 인정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타인의 기분, 기준,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뀝니다. 오늘은 박수 받지만 내일은 같은 이유로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은 배처럼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며 떠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존중은 완전히 다릅니다. 존중은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비록 오해받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킬 때 존중은 서서히 쌓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이해하진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당신을 좋아하지도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변명 없이 자기 길을 갑니다. 개성화, 즉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여정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기대에 실망을 안길 용기, 설명 없이 이게 나야 라고 말할 용기, 인정을 존중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질문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에서 이건 나의 진실과 맞는가?로 끝없는 조정을 멈추고 당신의 진실과 맞닿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삶으로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습입니다. 내면의 작업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의식의 빛 아래로 드러나야 비로소 우리의 동반자가 된다. 감춰져 있는 동안 그것은 당신 삶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조차 못합니다. 당신은 그걸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패턴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폭발하고 회피하고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고 같은 감정의 함정에 빠집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시절에 쓰여진 각본을 지금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유명한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관찰하기 시작하고 작은 반응을 바꾸기 시작하고 행동 전에 성찰을 하게 될 때 조금씩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건 마치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엉망일 수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연습하고 참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당신은 마침내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을 다룬다는 건 느낌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바른 멜로디를 연주할 줄 아는 것. 당신의 삶에서 단순한 승객이 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운전대를 잡을 때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내는 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끝없는 여정이며 매일매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오래된 집을 청소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나의 방에 불을 켜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둠 속 방의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방이 기다리고 있죠. 당신 마음속의 간 영역에 불이 켜질수록 그곳은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힘이 됩니다. 진정한 감정의 주도권이란 모든 걸 억누르는 통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4가지 핵심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기, 느끼는 감정에 정확한 이름 붙이기,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선택해서 행동하기,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견디는 힘 기르기.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작업은 단지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몸, 꿈, 증상, 우연의 일치까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이 과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그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통합의 길입니다. 머리뿐 아니라 본능과 영혼, 감정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여정. 감정의 주도권이란 딱딱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정과의 파트너십입니다. 감정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건 마치 자신보다 더 큰 존재와 함께 춤을 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통제할 순 없지만 듣고, 느끼고, 조율하고, 신뢰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장애물이 아니라 나침반이었다는 것을. 감정적 성숙은 트로피처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길입니다. 매일 한 걸음씩 걷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도전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그 문제를 더 깊이, 더 명확하게, 더 의식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길이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이 7가지 규칙들은 마법 같은 공식이 아닙니다. 이건 도구들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당신이 바깥에서 찾으려 했던 통제는 사실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나게 해주는 도구들입니다. 까만색 아주 작은 사각형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하던 걸 멈추면 당신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까만색 아주 작은 사각형 목소리를 관찰하면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까만색 아주 작은 사각형 반응전에 멈추면 성장의 여지가 생깁니다. 까만색 아주 작은 사각형 짜증을 거울로 삼으면 고통이 지혜로 바뀝니다. 까만색 아주 작은 사각형 차가워지지 않고도 단단해지는 법을 알게 되면 균형을 찾습니다. 까만색 아주 작은 사각형 인정이 아니라 존중을 선택하면 당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됩니다. 까만색 아주 작은 사각형 감정의 주도권을 연습하면 당신을 지배하던 감정이 이제는 동행자가 됩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이 진짜 자신에게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오직 당신만의 길입니다. 하지만 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댓글을 남기고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영상 속에서 뭔가 깨어났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겉모습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침묵시킨 진실을 들으려는 영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내 영상마다 하나의 거울, 하나의 진실, 그리고 어쩌면 늘 존재해왔던 당신과의 재회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과 울림을 만들었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하지만 단순한 클릭이 아닌 하나의 약속으로 구독하세요. 깊이 듣겠다는 약속. 영혼 깊이 잠수하겠다는 결심. 깨어나겠다는 서약. 알림을 켜두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왜냐하면 이 채널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자신과 단절된 채 사는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